지난주 한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할머니 한 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딸애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핸드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는 못 가. 그리고 엄마 진짜 미안한데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말아줄래? 남편이 좀 불편해해서. 할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는 딸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딸 대학 보내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 딸 결혼할 때 전세금도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늙으니까 짐이 된 거예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따님과 지내실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딸이 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다 해줬죠. 손주들도 봐주고요. 그랬더니 딸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뭘 잘못하신 걸까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받았던 방식대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할머니가 왜 딸한테 거절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30년간 5천 가족 이상을 상담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거절당하는 부모 중 90%는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고치는 데는 단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3개월이면 됩니다. 딱 석 달만 오늘 말씀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에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한 가족의 실화도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시아버지와 30대 며느리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연락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 아니면 명절에만?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65세 이상 부모 중 57%가 자녀와의 연락 빈도에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0%가 자녀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80대 노인 중 32%가 자녀와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은 자식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노년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는 헌신이 사랑이라고 배웠지만 자녀는 존중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어긋납니다.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씨 67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걱정돼서 매일 아침 7시에 전화를 합니다. 잘 잤니? 밥은 먹었니? 애들은 학교 잘 갔고? 딸은 처음에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전화 안 받니? 딸이 답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매일 아침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돼서 전화하는 건데 왜 부담이야? 이게 바로 세대 간 가치관 차이입니다. 어머니는 관심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은 관심을 통제로 느낍니다. 어머니는 내가 딸을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딸은 엄마가 날 못 믿는구나. 내가 아직도 애 취급당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둘 다 상처받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철수 씨 7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무슨 창업이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하고 싶어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아는데 그런 거 다 허황된 꿈이야. 결국 아들은 아버지 몰래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아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대 차이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안정이 곧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 세대는 도전이 곧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해서 반대했지만 아들은 자기 인생을 부정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과 관계가 틀어지는 데는 5가지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식이 멀어질까봐 무조건 들어주는 부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어머니, 63세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어머니는 무서웠습니다. 혼내면 우리 아들이 날 미워하겠지. 그럼 나한테서 완전히 떠나겠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들이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밥 먹을래? 하고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이 된 지금 백수로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어머니한테 용돈만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일 좀 찾아봐라 하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해? 어머니는 뒤늦게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혼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자식이 멀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무조건 들어주면 자식은 배우지 못합니다. 책임감도 독립심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 이유, 사랑을 돈과 선물로 표현하는 부모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아버지, 68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연락이 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뭘 했을까요?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씩? 아들 생일에는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명절에도 차 수리비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아들이 날 사랑하겠지. 하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빈도는 그대로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데 연락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결국 아버지가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돈 보내달라고 한 적 없어. 아빠가 알아서 보낸 거잖아. 그걸 나한테 왜 화내?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5분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100만 원보다 값집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부모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어머니, 65세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만족합니다. 직장 분위기가 좋고 하는 일도 재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불만입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얼마나 잘 버는데 너는 언제 그렇게 되냐? 내 친구 민수는 결혼도 하고 집도 샀던데 너는 언제 결혼하냐? 처음에는 아들이 제가 노력할게요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지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대체 내가 뭘 해야 만족하세요? 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왜 자꾸 남이랑 비교해요? 그 후로 아들은 명절에도 집에 안 옵니다. 어머니는 억울합니다. 잘 되라고 한 소리인데. 하지만 아들 입장은 다릅니다. 엄마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세 번째 실수입니다. 네 번째 이유, 자식의 모든 걸 관리하려는 부모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아버지 72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35인데도 아버지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이번 주말에 뭐해? 누구 만나? 돈은 얼마나 있어? 저축은 하고 있어? 매일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아들이 아빠, 나도 이제 어른이에요 하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아빠 말 듣는 게 나아. 결국 아들은 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한 건데.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빠의 인형이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 실수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한 어머니, 66세의 사연입니다. 아들이 30대 중반인데도 어머니가 다 해줍니다. 빨래, 청소, 밥, 은행 업무,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엄마가 해줘야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평생 혼자 못 살아.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고 옷은 더러운 걸 입고 다니고 밥은 편의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2주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어?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실수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주변에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묻고, 듣고, 존중하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 69세의 성공 사례입니다. 딸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싸웠습니다. 할머니가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머니가 한 일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딸아, 엄마가 뭘 하면 내가 편하겠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조언 좀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잘 되라고 한 소린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딸이 고민을 이야기하면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딸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고민도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좋아요. 엄마가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묻고, 듣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작지만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71세의 성공 사례입니다. 아들과 사이가 소원했습니다. 1년에 명절에만 한두 번 보는 사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아들한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주 잘 보냈니? 다음 주도 건강하게. 딱 이 한 줄. 처음 2달은 아들이 답장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보냈습니다. 3개월째에 아들이 답장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6개월째에는 아들이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1년째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큰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할머니, 68세의 성공 사례입니다. 딸들이 다 시집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매일 딸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딸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도 내 인생 살아. 딸들만 바라보지 말고.
할머니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7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수영 재밌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딸들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수영장 구경 좀 가볼까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행복하길 바란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하다. 오늘은 이것만 해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내일은 이걸 해보세요. 자식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세요. 모레는 이걸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하나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68세 시아버지와 32세 며느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됐고 여름에도 긴팔을 입어야 할 만큼 피부가 상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작은 회사를 다닙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혼자가 됐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아내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여보, 나도 직장 다니는데 시아버지까지 모시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너무 안쓰러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아내는 고민 끝에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근데 나도 처음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 시아버지가 오신 날 아내는 긴장했습니다.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주변 엄마들한테 듣던 얘기들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아버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방에만 계셨습니다. 밥을 차려드리면 고맙다 하시고 드시고 나서는 설거지까지 하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회사 다녀왔으니까 쉬어. 아침에는 일찍 나가셨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세요? 아, 그냥 산책 좀 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조용하셨습니다. 불편한 내색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불편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잠깐만.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댁 시아버님 말이야. 요즘 폐지 주우시던데. 아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폐지요? 응. 내가 며칠 전에 봤어. 유모차에 박스를 가득 싣고 계시던데. 혹시 댁에서 아버님 용돈 안 드려? 아니에요. 남편이 매달 드리는데. 아내는 그날 저녁 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7시쯤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그게 뭐예요? 시아버지가 당황하셨습니다. 아, 이거 과일 좀 샀어. 손주들 먹으라고. 아내는 봉지를 받았습니다. 사과 3개와 바나나 1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이 폐지를 주어서 이 과일을 사오신 거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아버님, 혹시 폐지 주우러 다니세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걸 내가 알게 됐구나. 미안하다. 아버님, 왜요? 남편이 용돈 드리잖아요. 그건 내가 쓰기 미안해서. 너희도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갈 텐데. 나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짐이라니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폐지를 주우셔. 남편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박스를 주우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신지 자꾸 펴셨습니다.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뛰어가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회사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짐이 돼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에요.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폐지 주우러 다니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희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내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손 좀 보세요. 이 손으로 평생 일하시면서 아들들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쉬셔야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세요. 제 아버지도 아버님처럼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린 게 평생 후회예요. 아내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는 제가 잘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한테 못 해드린 걸 아버님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폐가 된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시아버지한테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시고 며느리와 이야기도 하시고 웃음도 많아지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내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그동안 아들이 준 용돈이야. 나는 쓸 데가 없어서 모았어. 너희가 애 키우는 데 써. 아버님,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받아. 나는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돈보다 더 큰 걸 받았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시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십니다. 얼마 전 명절에는 큰아들 가족도 왔습니다. 큰며느리가 작은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형님,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해야 가족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진짜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3가지 황금 원칙. 첫째,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세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대하세요. 둘째, 작지만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큰 선물보다 작은 관심이 더 큽니다. 셋째, 자신의 삶을 먼저 살아가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편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아픈 아이를 간호했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시대가 바뀐 걸 미처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오늘은 자식한테 전화해서 조언 대신 들어주기만 하세요. 내일은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모레는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3개월 후에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6개월 후에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겁니다.
1년 후에는 자식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더 편해졌어요. 아빠, 이제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날이 꼭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